법무 상담을 받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의뢰인이 움직여 놨으면 하는 게 좀 있으실까요? 그런 부분들이 처음 게임 개발 단계에서부터 고려가 되면 이제 나중에 어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꼭 변호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물론 저희를 통해 주시다면 더 좋겠지만 훨씬 대응하시기에 용이하시다. 어둠의 게임 기자, 줄여서 어김기. 제가 얼마나 게임 산업 관련해서 법을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긴장되네요. 저작권 가봅시다. 게임 내 사용된 실존 책의 제목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실존 책이면 보호 대상이죠. 아니에요? 뭐야, 잠깐만. 게임에 사용된 알고리즘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겠죠. 있어야죠. 아니에요? 뭐야. 제가 게임 내 사용된 모든 스크린샷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아니요, 스크린샷 저작권 침해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왜냐면 제가 스크린샷 찍고 혼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영상 PD잖아요. 10초 이하로 사용해도 법적 소지가 있습니다. 아하. 네, 잘하셨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들 각각 간단하게 자기소개 가능하실까요? 예. 저는 이승훈이라고 하고 2009년부터 이제 그 법조인으로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법무관으로 3년 동안 활동을 하고 2012년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에 변호사로서 채용이 돼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 전문 분야는 지식재산권인데 아무래도 게임 산업하고 지식재산권하고 관련이 많다 보니까 이제 게임 관련된 사건도 여러 건 처리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그 플레이 엑스포 행사에 참여하게 됐고, 그 기회에 이제 이 책도 같이 이제 책도 쓰게 되고, 이 정호정 변호사도 같이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는 정 변호사가 좀 자기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정호정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2020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 6년차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도 시작 당시부터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심이 많았어서 그쪽 업무를 위주로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인 그런 소송 사건이나 기업 법무를 또 다루다가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서 IP, 특히 이제 게임 산업을 특화를 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원래 같이 근무를 하고 있다가 같이 합류를 하게 됐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원래 워낙 좋아하고 많이 플레이를 해왔었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있어서 지금 이 분야에서 좀 더 시장을 개척하고 또 중소 게임사, 인디 게임사들한테도 좀 더 이런 법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플레이 엑스포에도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가장 좋아하시는 게임이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좀 옛날 게임이라고 좀 옛날 게임인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상공무상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몇이요? 저희는 6까지 했습니다. 6까지요? 요즘에도 롤은 계속 시청을 하고 있고요. 네. 직접 제 플레이는 좀 약해서. 네, 근데 원래 어렸을 때 좋아했던 건 코에이 게임사 좋아해가지고 삼국지 시리즈랑 그리고 그 대항해 시대 시리즈 많이 했고, 뭐 원래 SRPG를 좋아해가지고 네. 하랜드 택틱스 뭐 이런 고전 게임들 위주로. 그리고 최근에 제일 많이 했던 거는 제가 축구를 또 좋아해서 FM 시리즈는 풋매. 그거는 뭐 거의 밤새서 오랫동안 했었죠. 네. 한때 시간이 사라지는. 페인이었습니다. 순간 뭐 한 2, 3일 지나 있고 그렇습니다. 나랑 문명도 풋매랑. 했습니다. 진짜요? 제가 와우만 안 했습니다. 3대 게임 중에. 와, 그렇구나. 아니, 게임력들이 상당하시네요. 네, 변호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갑자기 더 친근해지는. 게임 산업에서 변호사를 한다는 건 좀 어떤 건가요? 게임 산업이 일단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영화 수출액보다 게임 수출액이 훨씬 더 액수가 크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놀랐고,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그 게임 산업을 들여다보니까 느낀 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게임 산업에서 굉장히 이제 활동하는 플레이어들이 많습니다. 뭐 가볍게만 살펴봐도 개발사, 퍼블리셔, 그 다음에 유통 플랫폼 운영자, 뭐 구글이나 애플이 되겠죠. 그리고 유저들. 그러면 이 플레이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플레이어들끼리 어떤 이해관계가 다르고, 이 게임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게임의 바라는 바도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모든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 있게끔 해결해 드리는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도 이제 변호사든 아니면 이제 다른 뭐 법원이든 검찰을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는데, 이 갈등의 양상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상황하고 많이 달라졌거든요. 게임 산업 규모가 커지고, 아까 기자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갈등의 양상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저희들도 이게 기존 이론이나 어떤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봐도 예전에 나왔던 어떤 판례들하고 지금 나오는 판례들은 상당히 수준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갈등 양상 다양해지고, 사실 저희들 법조인들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고요. 한계라면은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법제하고 특히 이제 비교가 많이 되는 법제가 미국 법제인데, 미국 법제하고 우리나라 법제하고 많이 다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손해배상 관련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이게 법제 차이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아니 저렇게 나쁜 일을 했는데 손해배상이 이거밖에 안 나와? 근데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제가 볼 때 그 저희 법률 전문가들하고 이제 일반인들하고 느끼는 어떤 갭의 차이가 좀 많지 않은가.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제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한계라면 한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맡고 계신 어떤 게임 관련된 사건 중에 뭔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게임 산업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지식재산권이 저작권인데, 사실 저작권하고 또 연결되는 게 요즘에는 영업 비밀입니다. 어떤 개발사, 개발사에서 이제 어떤 새로운 게임을 주도했던 그런 팀이 통째로 나가서 새로 회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경쟁사로 이제 팀 전체 이적이 해버리고, 거기서 원래 재직했던 그 회사에서 만들었던 게임을 그대로 만들어서 출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즘에 워낙 뭐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게임 산업도 글로벌하게 움직이니까, 한국 개발사에서 나갔던 이제 팀들이 한국에서 개발사 만들고 해외에다가 그거를 이제 공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해외에서 이제 유통을 하는 거죠. 어머나. 네. 해외 퍼블리셔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선의로 게임 개발을 의뢰를 했는데, 우린 몰랐는데 하면은 관계가 더 복잡해지는 거죠. 원래 게임 개발사, 나갔던 게임 개발팀, 그리고 그걸 몰랐던 해외 퍼블리셔, 이 삼각관계가 엮이면서 굉장히 양상이 다채로워집니다.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네, 거기다가 이제 사법기관도 우리나라 이제 경찰, 검찰. 그럼 또 그러면 이제 유통은 또 해외에서 되니까 해외 유통 플랫폼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스팀이라는 데인데, 그럼 거기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해외 그 퍼블리셔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공급받은 게임을 풀어야 되는데,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고, 이제 이게 언어 문제라든가 또 법률 문화 문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 풀어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바로는, 변호사님들께서 게임 관련된 이 사건들을 다루실 때 가장 어렵다, 복잡하다 할 수 있는 게 이해관계가 너무 다양하고, 또 이 게임 산업이 또 글로벌 산업이다 보니까 미국 법이랑 한국 법이랑 또 다르고, 그런 복잡성이 좀 어려우시다는 거죠. 그렇구나. 앞으로 있을 소송에 유리하다든지 법무 상담을 받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의뢰인이 움직여 놨으면 하는 게 좀 있으실까요? 그 영업비밀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부정경제방지법상에 그 요건들이 설치가 돼 있고, 그거에 맞춰서 회사에서 미리 구비를 할 수 있는 사전 작업들이 있어요. 뭐 비밀 관리성이다, 뭐 경제적 유용성,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어느 정도 자료를 확보를 해 두셔야 그걸 가지고 저희가 좀 더 활용해서 풀어나가기가 쉽고, 또 가령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그 저작권이 성립하고 발생한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가령 저작권 등록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다, 이런 정황들이 있다고 하면은 뭐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해오거나 뭐 아니면 저희 쪽에서 침해가 됐다고 주장하기에 훨씬 용이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처음 게임 개발 단계에서부터 고려가 되면 이제 나중에 어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꼭 변호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물론 저희를 통해 주신다면 더 좋겠지만 훨씬 대응하시기에 용이하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을 어떤 개발한다는 것, 게임을 개발한다는 거는 어떤 창작물을 제가 창작하는 건데, 사실 이제 저작권법에 보면 아예 무에서 시작하는 저작물은 없습니다. 어떤 미래에 어떤 선배들이 만들어 놓았던 창작물 위에 또 저희가 어떤 나만의 창작성을 더 얹어가지고 만드는 건데, 처음부터 내가 어디까지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 창작물로부터 도움받는 부분 어딘지, 내가 새로 만드는 건 어딘지, 이런 어떤 생각, 기획이겠죠. 그런 기획을 하고 시작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냥 일반 변호사가 아니라 게임 관련한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 특히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에는 영업비밀 쪽 사건이 많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두 번째는 게임 산업에 들어와 있는 플레이어가 많기 때문에 이 플레이어들의 입장, 그리고 이 전체 산업의 구조,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전문 변호사한테 이제 맡길 이유가 있는 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임 산업에 있는 법조인으로서 한국 게임 사회에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일반 대중 내지는 이제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게임이 너무 그냥 단순한 어린이들의 오락, 혹은 요즘엔 또 뭐 게임 중독이다, 뭐 질병에까지 등록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게임을 그런 좀 단순한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좀 더 넓고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게임이라는 게 국제적으로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이라는 점을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랑 관련해서 저희 게임 산업 관련 법제들도 좀 더 현실성 있게 좀 더 수정될 부분들이 꼭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내일 연세대학교에서 한국 게임 법과 정책 학술회, 정기학술회가 내일 내일 발표하세요? 발표는 아니고 거기 아시는 분이 있어요. 아 진짜요? 거기 회장님이 제 지도 교수님이세요. 아 진짜요? 그럼 저 내일 가가지고 회장님한테 저 정 변호사님 뵙고 왔습니다 해주세요. 저를 확실히 기억은 하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지도를 받고 있는 입장이어서. 아 진짜요? 어제 플레이 엑스포에서 네. 정호정 변호사 만났는데 지도 교수님이시라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어둠의 게임 기자 줄여서 어겜기